48쪽 볼게. 48쪽. 숙제죠. 자, 지금 보면 이제 가에서는 두 물체가 B의 무게로 운동을 하는 거고요. 나에서는 A라는 물체가 mg로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통점은 뭐죠? 힘이 똑같죠. 자, 힘이 똑같은데 얘는 mg로 2m이 움직이는 거니까 가속도는 총 질량 2m분의 mg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m 약분되면 가속도는 2분의 1g. 그런데 요거는 그냥 m짜리 물체가 mg에 힘 받고 있죠? 그러면 약분하면 가속도가 g가 되는 거지. 자유낙하고 똑같은 거지, 사실은.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 A에 작용하는 R자 힘이라고 했거든. 야, R자 힘은 어차피 질량 곱하기 가속도 아니야? m 곱하기 2분의 1g, m 곱하기 g. 그럼 어때? 1대 2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기억에 가와 나는 서로 갖다 틀렸죠. 누가? 나가 2배가 돼야 되니까. 자, 물체 A의 가속도는 뭐 A든 뭐든 가속도는 딱 정해져 있잖아. 2분의 1g하고 g하고. 맞지? 그러면 나의 경우가 가의 2배이다. 니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네. 자, 줄에 걸리는 장력을 묻고 있는데, 야, 여기서 줄에 걸리는 장력은 누구의 R자 힘이야? m짜리 물체가 2분의 1g로 가속되는데 필요한 힘이 R자 힘이잖아. 오른쪽 그림에서는 줄의 장력 마찬가지 아니야? 질량 m짜리인 A가 g만큼 가속되는 거잖아. 그럼 줄의 장력은 왼쪽에서는 이거고 A가 맞는 R자 힘, 오른쪽에서는 이거니까 m 빠져묻네. 2분의 1mg. 그러니까 몇 대 몇이 돼? 1대 2가 되는 거지. 줄의 장력도. 그러면 같다 했으니까 틀린 거잖아. 이것은 틀린 말 해서 나가 2배이다 하면 되죠. 3번도 한번 봅시다. 이건 보니까 B의 무게로 인해서 두 물체가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낙하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림에 주어진 대로 하자면은 가속도는 총 질량 3kg. 그 다음에 B의 무게 2g. 요게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두 개를 뭐 한다고 했니? D만큼 이동 T였다. 아, 바꾼다고 돼 있네. A, B를. 문제에서. 야, 바꾼다는 건 그 2kg짜리를 수평면에 두고,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뭘 두겠다는 거야? 이렇게 1kg를 두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총 질량은 변함이 없잖아. 3kg로 똑같잖아. 똑같은데 얘의 무게로 낙하를 하니까 1g가 되는 거지. 아, 가속도가 절반되는 그런 상황이네. 근데 어차피 얘 정지해서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 아이가? 그러면은 지금 문제의 낙하거리가 D지. 낙하거리 D는 V0가 0이니까 2분의 1 AT 제곱이지.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바꾸었을 때 똑같이 D를 이동할 때 어떻게 되냐 묻는 거잖아. 결국 가속도와 시간의 비를 묻는 거잖아. 야, 가속도는 뭐에 반비례하는 거야? T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또는 T의 제곱은 똑같은 얘기잖아. 가속도에 반비례하는 거잖아. 가속도가 몇 대 몇인데? 2대 1. 그럼 T 제곱 몇 대 몇이 돼야 되는 거야? 1대 2가 되니까 T는 1대 루트 2 하면 되겠네. 다음 뭡니까? 4번. 루트 2T초 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섞은 거지. 앞에 등가속도 운동 문제하고 섞은 거지. 섞여 나온다 했잖아. 내가 하나만 나오지 않는다 했잖아. 됐죠? 자, 4번. 4번도 기본적으로 문제 분석하면은 자, 중력 가속도 10이니까 아래쪽으로 얼마? 30N. 왼쪽 아래로는 10N. 그러면 R자 힘 구하면 오른쪽 아래로 몇 뉴턴? 20N. 무리 없지? 그러면 가속도 A는 총 질량 4kg, 힘은 20, 얼마? 가속도 5. 그러면 요 1kg짜리 물체는 위로 5 곱하기 1만큼 힘 받으면 되잖아. 위쪽으로. 얘는 아래쪽으로 3 곱하기 5, 15N. 실의 장력 구하러 가자. 이걸 잡아 해도 되고 이거 잡아서 해도 돼. 마음대로 해. 이번에 요걸 잡아볼까? 요거 봐봐. 요거는 아래쪽으로 R자 힘이 15지? 근데 지금 아래쪽으로 얼마 힘이 있어? 30의 힘이 있지. 그럼 반대로 얼마를 당겨줘야 되겠어?
5N을 당겨줘야 R자 힘이 아래쪽으로 15가 되지. 이제 이게 자유자재 돼야 된다고. 그럼 얘는 실의 정의가 똑같아야 되니까 이것도 15거든. 확인해봐. 위로 15, 아래로 10. R자 힘 위로 5. 딱 나오잖아. 그래서 만약에 용서를 여기 놓거나 여기 놨다면 눈금이 15를 가리키면 되지. 하지만 요것도 당겨주고 요것도 당겨주는 요 위치에 뒀기 때문에 내가 지난 시간에 힌트를 줬었거든요. 얼마가 돼야 돼요? 이 용수철은 30N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용수철 저울에 나타난 눈금이라면 답 얼마? 30N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쉽게 생각해서 요거는 요것도 당겨주고 요것도 당겨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번, 6번은 지난 시간에 했고요. 7번 가겠습니다. 자, 문제에 두 개를 줄 걸 겁니다. 뭐냐? 정지에 있다. 뭐 줄 것은 동그라미 하든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일정한 속력 줄 거 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지? 정지했다. R자 힘 제로다. 등속 운동도 R자 힘 제로다. 그거 이용해서 푸는 문제죠. 봐봐리. 요거 중력이 있을 거 아니야. 지 무게가 mg만큼 있어. 근데 어떻게 정지해 있는 거야? 실이 요 줄을 mg로 당겨주니까 정지해 있는 거야. 실의 장력이라는 건 팽팽하게 잡혀있는 거 여기도 뭐가 돼야 돼? mg가 돼야지. 그럼 상식적으로 해봐봐. 얘도 아래쪽으로 mg. 그러니까 두 개의 추가 모두 R자 힘이 제로인 거야. 됐나요? 그러면 얘들아 요건 얼마겠니? 2mg겠지. 그렇지, 그렇겠지. 왜냐면 얘들 둘을 들고 있는 형태잖아, 사실. 그냥 들고 있는 거잖아. 얼마나 힘이 걸리겠어? 2mg의 힘이 걸리겠지. 방금 전에 했던 문제잖아. 그 다음, 괜히 움직인다고 하니까 뭔가 다를 것 같아. 다르지 않아. 등속 운동한다 했잖아. 그러면 얘가 mg면은 등속 운동한다 했으니까 이것도 mg야. 더 안 쓸게. 왜? 어차피 좌측 우측 똑같은데 뭐 가와 나가 똑같아 그냥. 그러니까 등속 운동한다고 해가지고 달라질 건 없어. 요건 조금 다르겠지. 몇 m이야? 2m. 요거는 1m. 그러면 우측 아래로 2mg. 좌측 아래로 mg. R자 힘 우측 아래로 mg. 되지? 우측 아래로 mg. 그러면 가속도 가자. 가속도 A는 총질량 3m분의 힘이 mg. 약분 가속도 3분의 1g. 그러면 얘가 받는 R자 힘 윗방향으로 3분의 1mg. 맞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아래쪽으로 mg를 당기는데 R자 힘은 위로 3분의 1mg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요 실이 요 줄을 얼마로 당겨줘야 돼? 3분의 4mg로 당겨줘야 R자 힘이 3분의 1mg 되잖아요. 그러면 실의 장력은 누가 제일 커요? 다가 제일 크고 가와 나가 같다 하면 되잖아요. 됩니까? 지난주부터 주구장창 하고 있는 거지. 두고 봐. 이거 잘 해놓고 이게 딱 마스터가 되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 잘 접근할 수 있어. 맞지? 자, 그 다음 넘어갔어. 또 숙제 있잖아. 뒤에 넘어가면 요거 54쪽. 자, 질량이 m과 2m이니까 일단 무게는 m하고 2m. 무리 없지? 그렇고. 야, 서로 지금 어떤 힘이 작용하니? 자기력이 작용하지. 어떤 자기력? 서로 미는 자기력. 그러면 A가 B를 미는 자기력이 있을 거고요. B도 A를 왼쪽으로 미는 자기력이 있다. B가 A를 민다. A도 B를 민다. 작용, 반작용. 그래서 요 두 힘은 무조건 뭐 해야 한다? 같아야 한다. 나는 좀 자석이 센 자석이야. 난 세게 밀게. 넌 약한 자석이야. 약하게 밀어. 그런 거 없습니다. 서로 똑같은 자기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B가 A를 왼쪽으로 밀었는데 안 움직여. A에 뭐가 있어? 마찰력이 있으니까 안 움직이는 거야. A도 B를 밀었는데 안 움직여. B는 왼쪽으로 뭐가 존재해? 마찰력이 있어. 자, 얘들 둘이 같아야 안 움직이지. 얘들 둘이 같아야 안 움직이잖아. 결론, 이 네 개의 힘이 모두 동일하다고 보면 되는 거야. 기억, 적어라. 작용, 반작용. 기억이 작용, 반작용으로 같은 거잖아. 근데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마찰력도 같은 거잖아. 자석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니 안 내려가니? 안 내려가지. 이유는 지면이 자석을
무게만큼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은 A에 작용하는 수직 항력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A의 무게니까 mg가 될 거고, 맞죠? B에 작용하는 수직 항력은 B의 무게만큼 받쳐줘야 하니까 얼마 받쳐줘야 돼? 2mg를 받쳐줘야 하고. 그러면 같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잖아. 몇 대 몇인 거야? 1대 2가 돼야 되는 거잖아. 됩니까? 답 기억니? 2번도 한번 봅시다. 영희가 철봉을 일정한 힘으로 당기고 있는데 W로 당기고 있대. 자, 우리는 철봉에 관심이 없고 영희에 관심을 가질 거거든. 그럼 철저하게 우리는 영희에게 위쪽으로 얼마의 힘이 작용하는지, 아래쪽으로 얼마의 힘이 작용하는지를 보자고. 영희가 철봉을 당겼지. 그럼 철봉은 가만히 있니? 철봉도 영희를 어디 쪽으로 당겨? 위쪽으로 당기겠지. 근데 영희가 철봉을 W로 당겼으니까 철봉도 영희를 W로 당기겠지. 그 다음에 영희에 뭐가 존재하지? 아래쪽 방향으로 무게가 존재하고 있지. 맞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영희는 아래쪽 방향으로 뭐만큼 작용하냐면 무게에다가 W를 뺀 만큼 아래로 힘이 작용하고 있는 중이야. 그럼 만약에 이 그림에서 영희의 발밑에다가 저울을 딱 올렸다면 아마 몸무게보다 적게 측정이 될 거야. 지가 철봉을 당긴 만큼. 그럼 내 몸무게를 좀 더 줄이고 싶으면 철봉을 세게 당기면 되는 거고, 맞지? 그렇게 접근하는 거거든. 근데 지면이 떠받치는 힘은 수직 항력이지. 뭐만큼 떠받치는데? 영희가 바닥을 누르는 만큼 떠받치지. 그럼 내가 쓴 무게 마이너스 W가 뭐도 되는 거야? 수직 항력도 되는 거야. 그럼 이건 분석이 끝난 거잖아. 철수. 철수가 역기를 밀고 있어. 우리 역기에 관심이 없어. 철수에 관심이 있지. 철수가 역기를 밀면 역기는 가만히 있겠니? 철수를 밀겠지. 이렇게. 이건 철수가 아래로 힘 받는 거지. 근데 철수가 역기를 W로 밀었기 때문에 역기도 철수를 W로 밀겠지. 뭐 그리고 철수의 무게는 당연히 작용하고 있는 거고. 됐냐? 그러면 철수가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무게에다가 뭘 더한 거예요? W를 더한 것이 철수가 아랫면으로 미는 힘이죠. 그럼 수직 항력도 무게 플러스 W가 되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질량이 같대. 맞지? 그럼 뭐가 똑같은 거야? 무게가 똑같은 겁니다. 그럼 분석은 끝난 겁니다. 기억. 철봉이 영희를 당기는 힘은 철수가 역기를 떠받치는 힘 둘 다 뭐야? W로 똑같잖아. 기억 맞잖아. 그 다음 지면이 영희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 지면이 영희를 떠받치는 힘은 영희의 무게에다가 W를 뺀 만큼. 지면이 철수를 떠받치는 힘은 철수의 무게에다가 W를 더한 만큼. 누가 크다는 거야? 지면이 철수를 떠받치는 힘이 더 커야 되겠지. 그러면 지면이 철수를 떠받치는 힘이 크기보다 작다 했으니까 맞는 얘기잖아. 철수가 큰 거니까. 지면이 철수를 떠받치는 힘과 역기가 철수를 누르는 힘은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얘들아. 크기가 틀려요. 지면이 철수를 떠받치는 힘이 이거고 역기가 철수를 누르는 힘이 이거잖아. 크기가 다른데 뭐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니? 고민할 가치가 없는 거지. 그지? 절대 작반이 될 수가 없지. 지면이 철수를 떠받치는 힘의 반작용은 철수가 지면을 누르는 힘 이렇게 가야 되니까. 틀렸죠. 됐니? 답은 니야. 3번은 지난 시간 했고 5번 한 번 더 볼까? 한 번 더 보고 진도 나갈까? 지금 A, B 사이엔 무슨 힘이 작용하지? 자기력이 작용하지? 자, 봐봐리. 요 자석 이 경우에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일단 자석에 무게가 있지. 질량이 0.2kg지. 그럼 무게는 중력가서 10을 곱하면 2N. 일단 무게 2N. 그 다음 얘들이 뭐하노? 서로 잡아당기지. 근데 자기력도 존재하겠지. 근데 봐래. 얘가 2N이고 아래쪽으로 뭐도 있어? 자기력을 F로 할게. 요게 자석이 아래로 받는 힘입니다. 아래로 받는 힘. 근데 지금 자석이 아래로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안 내려오지. 왜 안 내려옵니까? 용수철의 탄성력이 뭐만큼? 2N에다가 F. 그러니까 자기력을 더한 만큼 뭐 해주고 있기 때문이야? 위로 당겨주고 있기 때문이야.
근데 문제에서 그 값이 얼마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3뉴턴이라고 말해줬으니까 F는 몇 뉴턴이 되면 돼? 1뉴턴이 되면 돼. 그 얘기잖아 지금. 자, B는 야, B도 아래쪽으로 지 무게 2뉴턴이 있어요. 근데 자기력이 B의 위로 당기잖아. 그치? 인력이니까. 그러면 위쪽 방향으로 또 F 자기력이 있어요. 이게 얼마인가 알고 있어 우리 지금. 요건 거 알고 있잖아. 그러면 봐 종합. B는 위쪽으로 2, 아래쪽으로 1. 아니지 다시 아래쪽으로 2, 위쪽으로 1. 그러면 R자 힘은 아래쪽으로 얼마를 누르고 있는 상태? 아래쪽으로 1뉴턴을 누르고 있는 상태. 그럼 수직 강력도 B를 얼마로 떠받치고 있는 상태? 1뉴턴으로 떠받치고 있는 상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분석을 충분히 했잖아요. 돼요? A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은 야 A건 B건 정지에 있으면 다 0이라니까 합력은. 무조건. 정지에 있으면 합력이 0. 자기력 구해놨잖아 이미. 1뉴턴. 수평면이 B에 작용하는 수직 항력의 크기는 해놨잖아 이미. 고쳐. 1뉴턴. 답은 기억하고 니은만 답인 거예요. 됩니까? 넘어갑시다. 운동량 갑시다. 통합과학에서는 운동량 자체로 굉장히 메인 내용으로 시험이 출제가 됐다면 물리에서는 운동량만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너무 이제 좀 쉬우니까. 그래서 운동량과 좀 이따 하게 되겠지만 일과 에너지, 뭐 역학적 에너지 등등을 묶어서 같이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정의입니다. 정의. 우리가 정의하기를 운동량은 질량과 속력이 아니라 속도의 곱씨라고 정의를 했고요. 속도는 뭐가 존재합니까, 얘들아? 방향이 존재하고 물리에서는 부호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운동량은 속도를 가지고 구했으니까 운동량도 뭐가 결정된다? 속도의 방향, 운동 방향이 사실상 운동량의 방향을 결정한다. 요걸 놓치면 다 틀린다. 항상 부호를 잘 잡아야 된다. 그리고 어차피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질량 단위에다가 속도의 단위를 곱한 것이 뭐가 된다? 운동량의 단위가 된다 정도까지 알 수 있죠. 됩니까? 자, 밑에 거 한번 봐봐. 야, 문제에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물었거든.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속도 변화량이든 운동량 변화량이든 바뀌고 난 값에서 뭘 빼주면 돼? 이 원칙을 지키면 돼. 처음 값을 빼주면 돼. 나중 값에다가 처음 값 빼주면 돼. 처음에 속도가 20이었어. 근데 그냥 30이라고 하지 않았어. 운동 반대 방향으로 30이라고 했어. 그럼 빨리 여기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를 해줘야겠지. 그래야 운동 반대라는 표시가 되지. 됐니? 그러면 자 질량 얼마니? 0.2kg 봅니다. 곱하기 나중 속도가 얼마입니까? 30 아니죠? 마이너스 30. 됐어? 빼는 거죠. 처음 운동량은 0.2 곱하기 처음 속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6 빼기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0kg m/s. 근데 변화량을 물었으니 운동 반대 방향으로 10이다 하면 답이 나오는 거지. 맞지? 운동 반대 방향으로 10이다. 정확히 풀려면 이렇게 풀어야지. 만약에 문제에서 운동량 변화량 크기를 물었다. 그럼 절대값입니다. 크기를 물으면 그냥 10이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됐냐? 자, 충격량은 역시나 약속한 물리량이고요. 뭐냐면 힘하고 시간을 곱한 걸 충격량이라고 하고, 그러면 힘 단위인 뉴턴과 시간 단위인 세크를 곱하면 충격량의 단위가 됩니다. 그리고 I는 충격량, F는 힘, 델타 T는 시간.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동량은 속도의 부호가 운동량의 부호를 결정했다면 이번에는 힘의 방향이 뭘 결정한다? 힘의 방향이 충격량의 방향. 말 바꾸면은 힘의 부호가 충격량의 부호를 바꿔주는 겁니다. 역시나 방향성이 있는 값입니다.
그 밑에 보면 자, 가만히 서 있는 5000km 드래곤이라고 되어 있거든. 적어볼래? 가만히 서 있다는 건 처음 속도가 제로인데 아무리 질량이 커도 얘는 운동량이 뭐일 수밖에 없어? 제로일 수밖에 없지 뭐. 그런데 30m/s로 1km니까 운동량은 30kg/m/s 하면 되겠지? 그럼 틀렸네, 기억. 2km 줄만 꺼라. 10N 1초. 이거 틀리면 안 되지. 힘하고 시간 주어졌는데 충격량 얼마? 10. 충돌 시간이 2배 길어진대. 야, FT에서 T가 2배 된대. 그럼 뭐야? I도 몇 배가 돼야 돼? 2배가 돼야지. 제곱에 비례하는 것도 아닌데. 됩니까? 별표 하나 차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 충격량, 운동량을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이걸로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뭐냐면 야, 우리가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할 때 그 물체를 딱 때려. 그럼 내가 뭘 준 거야? 충격을 준 거잖아. 근데 그 때린다고 하는 건 찰나기 때문에 힘을 준 시간을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 밀고 가는 건 구할 수가 있지. 이렇게 밀고 가는 건 얼마의 힘으로 몇 초를 밀고 갔느냐 구할 수 있는데 쉽지 않아. 그러면 그러니까 운동량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충격을 줘서 운동량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또는 증가한다면 얼마나 증가하느냐를 보면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적게 받았는지 알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내가 준 충격량은 운동량이 아니라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동일하다 하는 것이 핵심인 거야. 그럼 극단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힘을 0으로 해. 그럼 충격을 줬어 안 줬어? 안 줬지. 그러면 운동량이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는 거지. 내가 충격을 주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꼭 기억하자. 충격을 준 만큼 뭐한다? 운동량이 변화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충격량과 운동량 변화량 같다 했으니까 뉴턴세크인 충격량의 단위와 사실상 kg/m의 운동량 단위는 사실상 뭐한 것과 같다? 동일한 것과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충격량 물으면 뉴턴세크 쓰고 운동량 물으면 kg/m/s 쓰면 그만입니다. 사실은. 자, 정지하고 있는 그랬거든. 3번 문제. 정지하고 있으면 속도가 제로입니다. 쳤더니 나중 속도가 40이 되었더라. 그럼 델타 V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바로 40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자, 갑니다. 충격량을 물었지? 고지식하게 충격량 구하지 말고 운동량 변화량을 구해라. 0.2 곱하기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얼마가 됩니까? 쉽게 8이 되는 거죠. 답 3번입니다. 4번 이번에 힘을 물었어. 원래 야 힘을 몰라. 근데 그 힘을 0.1초 동안 줬대. 이게 뭔데? 충격량.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 질량 0.5 나중 속도 20 빼기 질량 0.5 빼기 처음 속도 이렇게 가는 거지. 이건 뭐 0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지만 사실은. 여기 얼마입니까? 10 아닙니까? 여기 얼마입니까? 0.1이니까 넘기면 12가 그럼 10 맞네. 0.1 넘기면 어떻게 되노? 100N 하면 되겠네.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죠? 5번. 야, 20m/s로 달리다가 정지해야 된대. 볼래? 질량 1000km 곱하기 나중 속도가 0이지. 이번에는 정지한다고 했으니까. 얼마로 달리다가? 20m/s로 달리다가. 그럼 F가 얼마 나오니? 이게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어? 10초 만에 그랬으니까 이거네. 요렇게 식을 세우면 되네. F 곱하기 10. 그래서 F가 얼마 나오는 거야? 정확히 얘기하면 이겁니다. 왜 마이너스니? 자동차를 멈추려면 운동 반대로 힘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음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 봐봐. 힘의 크기를 물었기 때문에 답은 그냥 뭐 하면 돼? 2000N 하면 되는 겁니다. 크기는 절대값이니까. 되니? 6, 7, 8, 9 한번 풀어볼래? 6, 7, 8, 9. 자, 한번 보자. 6번. 자, 정지한다라는 건 속도를 늦춰진다는 거지. 그러면은 처음 속도가 얼마였단 얘기야? 20m/s였는데 정지한다는 건 나중 속도가 제로인 거야.
그러면은 운동량 변화량은 질량 1000에다가 나중 속도 얼마라고? 0이잖아. 그러면은 이거 아니야?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이게 운동량 변화량이잖아. 이 값이 뭐하고 똑같아야 돼? 힘하고 시간을 곱한 것이 같아야 하잖아.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F는 마이너스 나와야지. 그래야 멈출 거 아니야. 마이너스 얼마? 4000. 무슨 뜻이야? 운동 반대 방향으로 4000N 해서 답 몇 번? 4번이 답이 되는 거지. 되지? 그 다음 정지에 있는 2kg 상자에 10N의 힘을 2.5초. 일단 아는 것부터 적자. 힘 곱하기 시간. 이거 뭐야? 충격량 이퀄 운동량 변화량. 질량 얼마? 2kg. 자, 지금 나중 속도 묻고 있는 거잖아. V 마이너스 처음 속도 제로. 0인데 자꾸 적는 이유. 나중에 0이 아닐 수 있으니까 습관되라고. 요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25를 2로 나눴으니까 12.5m/s. 답 몇 번이야? 3번이 답이 되는 거야. 되죠? 8번. 자, 5kg의 물체가 2m/s의 일정한 속력. 야, 그러면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얼마 하면 돼? 속도 해서 얼마? 10. 단위는 뭐 킬로그램 m/s. 됐지? 10N의 힘을 2초. 그러면 충격량은 10 곱하기 2 해서 20Ns 하면 되는 거고. 자, 10N의 힘을 가해가지고 3초가 되었대. 그러면은 10 곱하기 3을 한 것이 뭡니까? 충격량 아닙니까? 그죠? 이퀄. 자, 질량 얼마? 5kg.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이거거든. 나중 속도. 근데 빼기 0 아니잖아. 이번에는. 처음 속도 얼마가 있어. 요거 놓치면 틀리잖아. 문제 처음 속도 2였잖아. 그러면 요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요 값이 6이 되니까. V는 8 해서 답 몇 번? 2번 이렇게 가는 거지. 처음 속도를 놓치지 마라. 그 다음 9번. 자, 운동량 변화 또는 충격량 전부 방향이 생명 아니겠어? 빨리 이거 표시해라. 이렇게 플러스 5 마이너스 4 이렇게 표시하자. 그죠? 그럼 내가 바로 운동량 변화량 갈게. 운동량 변화량은 2 곱하기 봐봐리 나중 속도 4에서 처음 속도 5를 빼면 마이너스 18 뉴턴세크 하든지 킬로그램 미터퍼세크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답은 플러스 18이라고 되어 있어. 잘 봐. 우리가 구한 건 누가 받은 충격이니? 공이 받은 충격 아니야? 이게 공의 운동량 변화량이니까. 자, 이런 거 자주 나오는데 공과 벽이 딱 충돌을 하재. 그럼 공이 벽을 밀어. 벽도 공을 밀어. 뭐야? 작용 반작용이잖아. 그러면 공의 충격과 운동량 변화량하고 벽은 뭐 운동량이 변하진 않으니까 벽이 받은 충격량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무조건이야. 자, 두 개가 꽝 충돌하잖아. 서로 미는 힘이 똑같거든. 근데 뭐가 반대니? 힘을 주는 방향이 반대잖아. 이거 같으면 공은 왼쪽으로 힘 받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8이잖아. 근데 1번에서 묻고 있는 건 뭐야? 벽에 가한 충격량을 물었으니까 크기는 같고 부호만 반대하면 되잖아. 그래서 뭐가 맞는 거야? 플러스 18이 맞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접촉한 시간이 50분의 1초다? 그러면 F는 몰라? 근데 시간이 50분의 1초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18이 돼야 되겠지. F는 얼마? 900N. 뭐 크기니까 부호는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답 몇 번입니까? 900이니까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우리 뭐 이미 앞에서 그래프 배우는 건 많이 했잖아요. 뭐가 주어졌다? 힘과 시간 그래프가 주어졌다. 그러면은 뭐 이거 어렵지 않지? 면적은 X축 곱하기 Y축이다. 힘 곱하기 시간이다.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고. 옆에 적어. 이것은 뭐하고 똑같다? 운동량 변화량과 동일하다까지 가야 된다고. 딱 메커니즘이 운동량 변화량 주고 충격량 묻고 충격량 주고 운동량 변화량 묻는단 말이야. 됐니? 정신 차리고 졸지 말고 10번. 자, 힘 시간 그래프 주어졌어.
면적 구해. 요거 얼마냐? 30이고 4, 3, 120. 다음 얼마? 150. 그러면 충격량이 얼마인 거예요? 150은 이렇게. 됐죠? 이게 뭐하고 똑같다? 운동량 변화량 15 곱하기 나중 속도 빼기 뭡니까? 처음 속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돼요? 그러면 요게 얼마가 되면 되죠? 요게 10이 되면 됩니다. 됐니? 10. 그러면 답은 2번. 11번도 같이 한번 보자. 야, 지금 2초 때하고 4초 때를 묶고 있거든? 그러니까 2초 때 속도하고 4초 때의 속도를 묶고 있습니다. 가봅시다. 2초 동안 받은 충격량이 얼마니? 2 곱하기 6 하면 되는 거 아이가? 면적 구하면 되니까 12고요. 4초 동안 받은 충격량은 4, 6에 24입니다. 항상 더 가야지. 충격량 구했으면 어디까지 가야 돼? 운동량 변화량까지 가야지. 근데 뭐 질량 안 좋아졌으니까 M이라 할게. 자, 2초 후의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정지해 있었어. 이렇게. 맞지? 자, 4초 후 질량 M. 자, 4초 후 속도에서 처음 속도는 제로. 이렇게씩 세우면 되잖아. 그러면 2초 후 속도는 얼마? M분의 12지 뭐. 얼마기는. 4초 후 속도는 얼마야? M분의 24. 몇 대면? 1대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몇 배다? 2배이다 하면 되잖아요. 돼요? 2배이다. 정리하고 12번, 13번 풀어볼래? 12번, 13번. 자, 한번 보자. 야, 그 힘 시간 그래프면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은 면적이 충격량이다. 그러면은 10초 동안 받은 충격은 얼마냐? 20이네. 면적이 20이다. 20 뉴턴 세크다. 그러면은 충격을 20만큼 받았다? 보니까 힘의 방향이 양수 방향이잖아. 그러면 운동 방향이잖아. 그럼 충격을 받은 만큼 운동량은 증가해야지. 원래 운동량 얼마고? 2 곱하기 2는 원래 4였거든. 운동량이 4에서 20을 더해지니까 얼마 될 것이다? 24가 될 것이다. 1번, 2번 다 맞는 말이잖아. 그리고 10초 때 운동량 24가 어떻게 나오냐?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해서 나오잖아. 맞지? 속도 얼마? 12 맞잖아. 사실은 보기 4번, 5번 우리 1단원 등가속도 운동에서 배웠던 이야기잖아. 선생님이 힘이 나오면 뭘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지? 가속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지? 요거 힘이 양수니까 5초까지 가속도 양수. 요것도 힘이 감소하긴 하지만 분명히 부호는 양수. 가속도의 부호가 양수다. 속도가 증가한다. 문제없지? 가속도의 부호가 양수다. 속도는 확실히 증가한다. 근데 힘이 증가한다는 건 가속도의 크기도 증가한다. 여기는 힘이 감소하니까 가속도가 양수이긴 하지만은 가속도의 크기는 감소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잖아. 다른 생각할 게 없잖아. 그러면 4번에 이 경우는 그 어떤 경우도 속도가 감소하는 경우는 없죠. 왜? 힘이 계속 양의 방향으로 가해지고 있고 가속도도 계속 양수이기 때문에. 그럼 뭐야? 4번은 틀렸습니다. 0에서 5초 사이에 가속도는 뭐 했다? 증가했다. 왜 물어보냐? 힘 줬으니까 가속도 물어봐야지. 딱 그 패턴이잖아. 됐냐? 답은 4번. 13번. 보니까 뭐 야구공이 방망이 한 대 맞아가지고 그 운동량 변하는 뭐 그 문제잖아. 자, 이런 거지. 공이 있잖아. 오른쪽으로 막 와. 얼마의 속력으로? 30m/s의 속력으로 한 대 맞고 되돌아가는 거야. 속도 몰라. V. 여기다가 이게 음수인 건 이해할 수 있겠거든. 그렇다고 막 마이너스 어거지로 붙이는 게 아니고 계산했을 때 자연스럽게 음수가 나와야지. 자, 해볼게. 500g이면 0.5kg거든. 0.5kg 곱하기 속도 변화량은 V-30. 여기까지 다 될 겁니다. 그럼 이게 충격량이니까 배운 거 있잖아. 면적 얼마래? 얼마 안 나와있나? 50이나 나와있네. 이렇게 나와있어. 이렇게 식을 세우면 틀립니다. 너희 충격량은 뭐 곱하기 뭐야? 힘 곱하기 시간이지. 내가 아까 힘의 방향을 잘 보라고 했지. 야구공은 운동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까? 운동 방향 반대인 왼쪽으로 힘을 받습니까?
왼쪽으로 힘 받지. 그럼 F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면 충격량도 음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 우리한테 면적이 주어졌다는 건 절대값이 주어진 거야. 부호는 내가 설정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거잖아. 왜? 왼쪽으로 힘 받았잖아. 맞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50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요 값 자체가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100 나오잖아요. 됐죠? 그럼 자동으로 V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70m/s가 나오는 거죠. 30으로 와서 한 대 맞고 반대 방향으로 70 간 거지. 근데 문제에서 물은 건 속력을 물었으니까 그냥 절대값 70을 답하면 되는 겁니다. 참 별거 아닌데 은근히 많이 틀립니다. 이것도. 그래서 방향을 항상 좀 생각을 하자 이겁니다. 됐지? 자, 그다음에 너희 뭐 계란 같은 거 이렇게 떨어뜨리는 실험 같은 거 이거 뭐 통과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동일한 질량의 뭐 계란이라고 할까? 요걸 동일한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거야. 근데 하나는 그냥 떨어뜨리고 하나는 방석에다 떨어뜨려 보자 이건 거지. 그러면은 뭐 기본적으로 방석에 떨어진 건 안 깨지고 시멘트에 떨어진 건 깨지겠지.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높이가 똑같으면은 지면 도달까지 걸린 시간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맞지? 근데 어차피 속도는 1초에 9.8씩 증가하잖아. 그러면 지면 도달 시 뭐가 똑같아? 속도는 똑같다고 봐야지. 근데 멈추는 거잖아. 그럼 델타 V가 똑같아요. 그럼 질량도 똑같아요. 그럼 뭐야? 속도 변화량 그 다음에 질량 똑같다는 건 운동량 변화량 똑같다는 거야. 즉 충격량이 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됐어요? 근데 너희 충격량을 구하는 공식이 요거 아니야? F 곱하기 T. 근데 어떻게 이 방석에 떨어지면 깨어지지 않느냐? 바로 열쇠는 여기 있습니다.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충격력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충격량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자 생각해봐. 교통사고 났는데 충격을 좀 적게 받고 싶어. 그래서 에어백이 터지는 거잖아. 충격량을 줄이는 방법은 안전운전을 통해서 교통사고가 안 나는 거야. 일단 교통사고가 나면 받는 충격량은 똑같은 거야. 오케이? 그런데 뭘 늘려준다면? 시간을 늘려준다면. 어떤 시간? 정지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즉 힘을 받는 시간을 늘려주는 거야. 그럼 뭐가 감소하겠어? F가 감소하겠지. 목적이 뭔 거야? 충격력을 줄이는 것이 목적인 거야. 용어 정리 확실하게 해. 충격량은 I, 충격력은 F야. 그러면 멈출 때까지 시간 많이 걸리면 충격력이 작은 거잖아. 방석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 방석이 푹신하니까 탕 떨어져서 푹 들어가서 멈추잖아. 그 시간이 길잖아. 시멘트는 어때? 쾅 끝이잖아. 그래서 얘가 충격력이 적어가지고 좀 덜 아픈 겁니다. 에어백 마찬가지입니다. 공 받을 때 손을 뒤로 빼면서 맞는 것도 시간을 늘리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프를 보셔도 면적이 똑같은데 어때? 야야 시간이 길지? 그러니까 뭐가 작아? Y값인 힘이 작잖아요. 그 다음에 요게 뭐야? 시간이 짧지? 시간이 짧으니까 어때? 요렇게 힘이 커지잖아. 그러니까 뭐야? 충격력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14번에 자 면적이 똑같다고 했어. 면적이 똑같은데 그림 봐봐. 야 방석은 어때? 충돌 시간이 길잖아. 그래서 뭐 하는 거야? 힘을 적게 받는 거고. 시멘트는 어때? 시간이 짧잖아. 그래서 뭐 하는 거야? 힘을 크게 받는 거고. 하지만 면적 같기 때문에 충격량은 똑같은 겁니다. 유리컵이 시멘트에 떨어질 때와 방석에 떨어질 때 충격량 같다. 충격량 같다가 맞으면 니은은 무조건 맞는 말. 운동량 변화량도 같다. 유리컵이 시멘트에 떨어질 때와 방석에 떨어질 때 충격력은 달라. 누가 더 커? 시멘트가 더 큰 거야.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예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고르래. 시간을 늘려서 F를 줄인 게 아닌 걸 고르래. 2번은 관성이잖아. 이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잖아. 그지? 답은 2번이야. 15번 답 따라봐. 자, 15번도 마찬가지. 지금 보면은 면적이 같다고 주어졌네. 그러면은 충격량은 똑같은 거지. 크기는 같다. 맞아. 그러면 손을 뒤로 빼면서 받은 사람은 뭐가 길 거야? 시간이 길고 그래서 F가 작을 거야. 보자. 요거네. B가 시간이 길잖아. 그러니까 손을
D로 빼면서 받은 사람은 누가 돼야 돼? B. 충격력, 면적이 똑같으니까 운동량, 변화량도 뭐 해야 돼? 같다. 답 뭡니까? 5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됐죠? 10분 쉬었다 하자. 자, 해보자. 63쪽 봅시다. 이제 1과 1률, 이제 1 이야기 나오는 거야. 지금까지 힘, 가속도, 속도 이런 것만 했잖아. 이동도 했고 거기에다가 이제 1하고 에너지의 관계까지 이제 같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도 하잖아. 일이 뭐냐? 뭐 과학에서 하는 일이 뭐냐? 뭐 이런 거 하잖아. 그지? 일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요소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힘이 무조건 있어야 하고 이동한 거리도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만 덧붙이자면 힘과 요 거리 있지? 요 거리에 바로 방향이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합니다. 일치. 우리가 보통 중학교 때 힘을 많이 줬다. 일 많이 한 거지. 이동을 많이 했다. 일 많이 한 거지. 맞긴 맞아. 다 맞는데 일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야. 무슨 얘기냐? 봐봐라. 내가 어떤 물체를 F의 힘으로 수평 방향으로 끌어가지고 수평 방향으로 S만큼 이동하면 간단해. F 곱하기 S를 하면 1의 양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런 경우 있거든. 내가 힘을 1로 줬어. 우리 실생활에서는 그렇잖아. 이렇게 물체를 끌 때 힘은 1로 줬지만 실제로 이동은 앞으로 해. 그럼 뭘 구해야 되냐면 우리는 수평 방향으로 힘 F'를 구해서 이동한 거리를 곱해야 하는 거야. 왜? 힘의 방향과 이동 거리의 방향을 일치시켜야 하거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요 F만 알고 있지 F'을 모르잖아. 근데 봐봐. 요각이 세타니까 실질적으로 코사인 세타 값이 이거 아니야? 이거 맞지? 코사인 세타가? 요거분에 요거니까 그럼 뭐 하면 돼? F에다가 뭘 곱하면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요게 뭐야? 요거분에 요거니까 F 날라가서 요 값이 F' 나오잖아. 수평 방향으로의 힘이 나오는 거지. 거기다가 뭘 곱하면 되는 거야? S를 곱하면 뭐 하다? 1의 양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그 세타가 0이면 코사인 0은 1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0인 경우잖아. 사실은 일치하니까. 이런 경우는 코사인 세타를 곱해봤자 1이기 때문에 그냥 F 곱하기 S가 되는 거야. 우리 중학교 때 그런 거 하잖아. 힘의 방향과 이동거리 방향이 수직하면 1은 0이다 이런 거 배우잖아. 코사인 90이 얼마야? 0이잖아. 그러니까 F 코사인 세타에 90 집어넣어봐. 이 값 자체가 0 돼버린다고. 그럼 사실상 1 한 거야 안 한 거야? 1 안 한 거지. 왜냐? 힘은 백날 줬지만 이동 방향으로는 힘이 하나도 안 준 거거든. 다르게 얘기하면 이동 방향은 있지만 이동 방향으로의 힘은 전혀 안 준 거거든. 그러니까 뭐야? 일을 안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치시켜야 된다. 됐죠? 그래서 어떤 경우 일이 아니다. 힘이 0인 경우. 등속 운동 한다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동거리 0인 경우. 밀었는데 안 밀린다든지 이런 거. 마지막 힘과 이동 방향이 몇 도인 경우? 90도인 경우는 일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별거 없다. 그지? 자, 1번 보자. 다음 중 한 일이 0이 아닌 경우를 골라라고 했으니까 뭘 고르면 되는 거야? 1 한 걸 고르면 되는 거야. 1 한 거. 야, 1번 S가 0이잖아. 2번이 답이잖아. 뭐에 대해서 일을 했어? 중력에 대해서 일을 했잖아. 답은 2번이고요. 3번 힘과 이동 방향 수직이고요. 4번 봐봐 얘들아. 4번이 적어라. 요게 등속 원운동입니다. 요게 등속 원운동이고요. 너희들 알지? 이 등속 원운동은 속력은 어때? 일정하잖아. 뭐만 변하지? 운동 방향만 변하는 것이 등속 원운동이잖아. 자, 등속 원운동을 시키면 중심부로 무슨 힘이 작용하고 있어? 구심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무리 없죠? 그리고 요 점에서의 운동 방향은 항상 접선 방향이니까 요게 운동 방향이 됩니다. 그럼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어때? 수직이잖아. 이런 경우는 1 했다 안 했다? 1 안 했다고 보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1 안 했다. 마찰 없는데 등속 운동했다. 힘이 0이다. 1 안 했다. 답은 2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번에 첫 번째 그림에 적어라 얘들아. 5 곱하기 6 아이가 5 곱하기 6. 그냥 이건
5 곱하기 6 하면 되잖아. 몇 줄? 30줄. 수평 방향의 힘을 구해야지. 어떻게? 10에다가 코사인 60. 코사인 60이 2분의 1 아이가. 그럼 수평 방향 힘 5N. 5, 8에 40줄. 이렇게 가면 되고. 되죠? 얘는 힘과 이동 방향이 수직한 경우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1 안 했다. 제일 큰 건 W2, 그 다음 W1, 그 다음에 W3. 2, 1, 3니까 3번이 답이 되겠네. 됐죠? 자, 이제 1하고 에너지 갑시다. 야, 일에 대한 건 이미 방금 배웠고, 에너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에너지 뭐 E라고 보통 쓰는데, 에너지라고 하는 건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건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이잖아. 근데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돈이니까 돈과 물건은 서로 변환이 가능하잖아. 돈 지불, 물건 얻고. 당근에다가 물건 팔면 돈 얻고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 똑같은 거야. 이 에너지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내가 일을 하잖아? 내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야. 됐죠? 그러면 내가 일을 10만큼 하면 에너지는 10만큼 줄어드는 거지. 누군가가 나에게 일을 해줄 수도 있어. 누가 나를 밀어가지고 저 위로 올려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나는 일을 받으면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는 거지. 그러면 약간 이런 개념인 거잖아. 운동량이 변하면 충격을 받은 거잖아. 그래서 항상 문제 어떻게 나와? 운동량 주고 충격량 묻고 충격량 주고 운동량 묻고. 나중에 하겠지만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면 운동 에너지 감소하잖아. 그러면 운동 에너지를 주고 위치 에너지 물어보는 패턴으로 항상 문제는 나오잖아. 똑같은 거야. 일과 에너지는 전환돼. 일이 준 만큼 에너지 늘어. 그럼 어떻게 문제를 묻겠어? 실컷 일에 대한 정보를 주고 에너지를 묻든지. 에너지에 대한 정보를 실컷 주고 일에 대한 정보를 물으면 그 개념을 통해서 답을 얻으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봐봐. A 물체가 B 물체에 일을 했다. 그럼 A는 일을 한 거잖아. A는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돼? 감소해야지. 그래. 이게 참 간단한 얘기인데 이걸로 다 푸는 거거든 사실. B는 일 받았잖아. 에너지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공부하려면 일단 에너지를 먼저 배워봐야지. 우리가 중학교 때 에너지 두 가지 배우잖아.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만 추가하면 됩니다. 자, 운동 에너지는 운동할 때 가진 에너지고 참고로 에너지는 부호, 방향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영어로 카이네틱 에너지라서 이 K라고 쓰면 앞으로 운동 에너지인 줄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이 K 구하는 공식은 누구나 다 알 거 아닙니까? 2분의 1 mv 제곱. 저 v는 속도 아닙니다. 속력입니다. 에너지는 부호가 없기 때문에. 단위는 뭘 쓰면 됩니까? 줄. 뭐하고 단위가 똑같습니까? 에너지와 1은 단위가 똑같습니다. 왜? 상호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포텐셜 에너지, 다른 말로 위치 에너지라고 하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주로 EP라고 표기를 할 겁니다. 앞으로. 근데 포텐셜 에너지라는 건 그 물체의 위치에 따라 에너지를 가지는 거거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력 포텐셜이 있고, 이건 중학교 때 했고,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야, 이렇게 한번 보자. 이 물체가 지금 바닥에 놓여 있거든. 그럼 얘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너지가 얼마야? 제로입니다. 제로. 뭐 움직이지도 않고 하니까. 근데 내가 이 물체를 들어 올리고 싶어. 얼마만큼의 힘이 필요하지? 이 물체의 무게만큼 힘 필요한 거 맞지? 그러니까 내가 이 물체를 들기 위해선 mg만큼의 힘이 필요해. 그리고 h만큼 들어 올려. 그럼 나는 내가 이 물체한테 뭘 해준 거야? 일을 해준 거 아니야? 이 물체는 나한테 뭘 받은 거야? 일을 받은 거지. 그럼 내가 이 물체를 딱 잡아가지고 h만큼 들어 올려. 그럼 내가 해준 일의 양이 얼마야? mg 곱하기 h잖아. 일의 양, 힘 곱하기 이동 거리. 그러면 내가 이 물체한테 mgh 이랬으니까 이 물체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mgh만큼 늘어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 물체를 들어 올리는데 한 일의 양을 구하는 방법이 mgh잖아.
그럼 이 물체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도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mgH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일의 양이 힘으로 일의 양이 에너지로 전환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우리 중학교 때 했던 9.8 mH가 되는 거 아니야. 됐나요? 이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죠. 중력 때문에 생기는 거죠. 자, 탄성 포텐셜 가자. 자, 여러 가지 한번 볼 텐데 너희들 탄성력이 뭐냐?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는 힘, 뭐 그걸 탄성력이라고 하죠. 근데 생각해봐, 야야야. 요 이제 x가 변형된 길이거든. 처음에 원래 크기대로 있으면 이제 x 값이 0인 거지. 근데 내가 이 용수철을 당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힘이 필요하잖아. 근데 이럴 수 있잖아. 용수철이 좀 단단하면 똑같이 당겨도 힘이 많이 필요하고, 용수철이 좀 말랑말랑하면 조금만 힘을 줘도 당겨지겠지. 그걸 나타내주는 수치가 바로 요 K입니다. K. 요 우리 뭐라고 하냐면 용수철 상수라고 합니다. 용수철 상수. 용수철 상수가 크잖아? 그러면 그 용수철은 단단한 거야. 잘 안 늘어나. 이 용수철 상수의 정의가 뭐냐면 이겁니다. 1m를 늘리기 위해서, 1m를 뭐 하기 위해서, 용수철을 변형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힘을 우린 뭐라고 한다? 용수철 상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m 늘리는데 힘이 많이 필요하다. 용수철 상수가 크고 매우 단단한 용수철이 되는 겁니다. 구하는 방법은 1m 단위 길이당 필요한 힘이니까 용수철 상수는 뭐 하면 된다? 힘을 늘어난 길이, 변형된 길이로 나누어 주면 된다. 그래서 K는 X분의 F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F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노? X 이항 하면 되는 거 아이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용수철을 잡아당기는 요 힘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F 이퀄 상수 곱하기 변형된 길이로 계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늘리면 늘릴수록 뭐가 커지는 거야? 힘이 커지는 거지. 상식적인 거잖아. 용수철이 조금 늘리면 쉽게 늘려지는데 늘려지면 늘어질수록 단단해지잖아. 잘 안 늘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F 값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X가 커지면. 그러면 탄성력은 반대로 되돌아가려고 하니까 같은 크기의 힘인데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KX가 뭐가 되는 거야? 탄성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용수철을 늘려가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겠어? 용수철을 늘리면 늘릴수록 X가 커질 거 아니야. 그럼 뭐도 커져야 돼? F도 커지니까 용수철을 늘리면 늘릴수록 뭐 한다? 이렇게 F도 커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또 가자. 야, 그래프 나왔으니까 뒤에 가면 나오긴 하는데 둘 다 한번 해봐야지. 뭐뭐 해봐야 되노? 기울기도 한번 해봐야 되고 또 면적도 한번 해봐야 되고. 기울기부터 가보자. 야, 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냐? X축이 X지? Y축이 뭐냐? F지? 이것은 많이 봤지? 저기 있잖아. 용수철 상수가 X분의 F잖아. 아, 요거는 기울기가 뭘 의미하는구나? 용수철 상수를 의미하는구나. 일단 하나 알 수 있겠네. 됐어요? 그 다음, 야, 우리가 그 일의 양을 구하고 싶어. 쌤이 아까 그거 설명해 줬잖아. 일의 양 말고 뭘 구하고 싶냐면 용수철이 가지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고 싶어. 자, 쌤 봐봐. 요걸 딱 잡아가지고 내가 얘를 당기잖아. 그럼 내가 이 용수철한테 뭘 해주고 있는 거야? 일을 해주고 있는 거 맞지? 그럼 내가 일해준 만큼 용수철이 뭘 가지게 돼?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게 되겠지? 그럼 요 그래프에서 난 뭘 구하면 돼? 일의 양을 구하면 되지? 야, F랑 X면 두 개 곱해볼래? 뭐지? 일의 양 맞지, 그지? 그럼 또 하나 적자. 요 그래프에서는 사실상 면적을 구하면 뭐가 돼? 내가 해준 일의 양이 돼요. 그리고 내가 일을 했다는 건 뭐가 되냐면 델타 E, 그러니까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면적 구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F가 뭐가 되는 거다? 바로 용수철의 한 일의 양이자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라고. 아까 내가 mgH만큼 이래가지고 에너지 mgH가 됐잖아. 그런데 우리 뭘 알고 있어? F는 넘겨봐.
X랑 뭐랑 곱한 거야? K랑 곱한 거지?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을 수 있어? K 곱하기 X를 집어넣을 수 있으니 결론적으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어떤 공식이 나오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X 제곱이라고 하는 그 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식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가 용수철한테 해준 일의 양만큼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가진다. 그게 핵심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걸 써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잖아요. 됐지? 자, 3번 한번 보자. 야, 문제 보면 시속 60km로 됐대, 속력이. 그러니까 속력이 뭐 해진 거냐? 빨라진 거지. 그럼 에너지가 어떻게 된 거냐? 증가한 거지. 그러면 일을 그만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속도가 0에서 20될 때 엔진이 한 1과 속도가 20에서 60될 때 한 2를 구하래. 자꾸 2를 구하래. F도 없고 S도 없는데 2를 구하래. 어떻게 풀으라고? 에너지 변화량을 가지고 구하면 되잖아. 야, 속도가 0에서 20 되려면 누가 일을 하는데? 엔진이 일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엔진이 일한 만큼 뭐가 증가한 거야? 에너지가 증가한 거잖아. 그럼 뭐 하면 에너지 증가량을 계산해보면 엔진의 한 일량을 구할 수 있는 거지. 2분의 1 곱하기 질량 얼마냐? 몰라. M 곱하기 요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뭐야? 갈로 묶어내자. 20의 제곱 빼기 0의 제곱. 뭐 한 거야?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 뺀 거야. 변화량. 그 다음 22분의 1 곱하기 60의 제곱.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똑같아. 처음 운동 에너지를 뺀 겁니다. 400 요거 얼마냐? 200m이네. 맞죠? 밑에 거는 이게 1800m, 200m, 1600m이네. 계산하면 1600m. 어때? 요게 뭔데? 운동 에너지가 아니고 운동 에너지 변화량. 1600m은 운동 에너지 아니야. 운동 에너지 변화량. 에너지 변화량은 일의 양과 똑같은 거야.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8배나 많이 변했잖아 지금. 그러면 일도 몇 배를 더 많이 했다고 보면 되는 거야? 8배를 더 많이 했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 돼요? 답 몇 번이야? 3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됩니까? 4, 5, 6번 풀어볼래? 한번 보자 얘들아. 자, 5번에 힘하고 이동거리 그래프가 주어졌고 x에 따라 나타냈다. 그러니까 0.4m 이동했을 때의 뭐 에너지를 이제 구해봐라. 그런 얘기지. 뭐 공식을 써도 되고 아니면 이제 뭐 일의 양을 구해도 되고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일단 여기서 뭐 묻진 않았지만 우리 기울기가 뭐인 건 알고 있어? 용수철 상수인 거 알고 있잖아. 그러면 기울기 얼마야? 0.4분의 20. 그러면 얼마가 되냐? 50N/m. 됐죠? 그러면 뭐 공식 쓰자 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얼마입니까? 0.4의 제곱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얼마 나옵니까? 4줄 나옵니까? 이게 답이 되는 거죠. 됐니? 6번에 방금 얘기했지만 용수철의 포텐셜 에너지 P죠. P는 이거 아니야? 2분의 1 KX 제곱. 어차피 상수. 동일한 용수철 썼으면 K도 상수. 결국 에너지하고 X 제곱이 비례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X 값이 1대 2니까 1대 얼마가 되면 돼? 4가 되면 되니까 이 4일 때가 문제에서 이 P라고 했으니 1일 때는 얼마 하면 돼? 4분의 1 2P 하면 되는 거잖아. 변형된 길이가 절반이면 에너지는 4분의 1배가 돼야 하잖아. 제곱해야 하니까. 답은 1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별거 없다 그지? 그렇고 그 다음 이거 답이 잘못됐던데 10줄에 2를 해주었대. 그러면은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가 돼야 맞아?
10이 돼야 맞는 거 맞지? 그러면은 자 EP에다가 10을 대입하고 2분의 1 곱하기 자 K는 몰라요. 곱하기 고쳐. 뭘로 고쳐야 돼? 미터로 고쳐야지 센치를. 센치로 하는 게 어딨어? 0.1m로 고쳐야지. 10cm는 0.1m잖아. KX 제곱이니까 요거 제곱해주면 되고요. 맞죠? 요거 100분의 1이니까 200분의 1 넘겨봐. 200 곱하면 되잖아. 고치세요. 2000이잖아. 2000. 계산하시면 2000 뉴턴 퍼 미터 이렇게 하시면 되죠. 됩니까? 맞아? 그 다음 자 8번 바로 볼게. 결국 또 10N의 힘을 가했어. 4m 끌고 갔어. 한 일을 10이라 하면 안 돼. 40이라 하면 안 돼. 왜? 요거 구해야지 얘들아. F 코사인 세타. 얼마야? 10 곱하기 코사인 65N. 거기다가 얼마 곱해? 이동한 거리 4를 곱하면 해준 일의 양은 몇 줄? 이렇게 20줄. 이게 뭐가 된 건데? 운동 에너지 아니고 운동 에너지 변화를 시킨 거라고. 나중 운동 에너지 몰라. 2분의 1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V제곱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수평면에 놓여 있다고 했잖아. 놓여 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 0이었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잖아요. 되나요? 그럼 V제곱이 20이니까 V는 4, 5, 20이니까 2 루트 5가 답이 되겠네. 됩니까? 2 루트 5. 됐죠? 자, 아까 선생님이 했던 얘기 아니야? 이제 문제에서 뭐가 주어지면 시간과 힘의 거리 그래프가 주어지면 결국 면적은 뭐와 같다? 1의 양과 같다. 그래서 끝내지 말자. 또 뒤에 적어라. 뭐와 같다? 에너지, 그게 뭐 운동이 됐건 위치가 됐건 간에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항상 요걸 유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됩니까? 봐봐. 10m 이동했을 때 속도가 얼마냐 이거잖아. 야, 그러면 이 면적 구한 게 한 일의 양 아니냐?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4N 곱하기 10 하면 한 일의 양이고 이게 뭘로 바뀌는 거야?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잖아.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질량 얼마야? 10km 곱하기 나중 속도의 제곱 빼기 정지에 있었으니까 제로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잖아. 그러면 V제곱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냐? 10 날라가면 4네. V는 얼마? 2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인류론 있잖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이거 뭐 중요하진 않고 그냥 이것만 알아도 단위 시간 동안 한 일의 양이다. 그래서 이것만 알면 돼. 인류는 일을 뭘로 나누면 된다? 시간으로 나누면 된다. 그것만 알면 넘어가면 됩니다. 인류는 전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일률이 크다는 건 일이 많이 했고 적게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해진 시간 동안 뭐 일을 많이 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중요한 건 아니다. 요거 한번 보자 얘들아. 4초 동안 속도가 20 됐어. 그 말은 원래 운동 에너지 얼마였어? 0이었지. 근데 나중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20을 하면 제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나중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됐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지? 해준 일의 양이 400줄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일률로 물었으니까 몇 초 만에 그 일을 했어? 4초 만에 그 일을 했으니까 일률은 100와트 하면 되는 겁니다. 와트가 일률입니다. 너희들은 아마 에너지 효율 할 때 들어봤을 겁니다. 10와트니 20와트니. 됐나요? 전구가 40와트다. 무슨 뜻이야? 1초에 40줄의 일을 한다. 그런 뜻인 거거든. 자, 넘어가셔가지고요. 쌤이 정리 문제 한번 풀어보자. 2번 문제하고 5문제. 2, 3, 4, 6, 8 풀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봐보자 얘들아. 자, 2번부터 같이 한번 봐보자. 지금 문제에서 같은 힘으로 당긴다고 했으니까 요 힘이 F고 요거는 요 힘이 F야. 그러면 얘는 실제로 한 일의 양일 때도 F야. 맞지? 근데 이거는 사실 F 곱하기 이동거리가 아니라 요걸 구해야 한다고 했잖아. F 프라임. 맞죠? 근데 확실한 건 이 F 프라임이 무조건 뭐보단 작아야 돼? F보다는 작아야 돼.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 물체가 받는 힘은 누가 더 큰 거야? 나가 더 큰 거지 사실상.
그래서 같은 힘으로 당기며 같은 거리를 간다고 했어. 여기다가 이거 곱한 게 1의 양이잖아. 요거는 이게 아니고 F'에다가 S를 곱한 게 1의 양이니까 1도 나가 더 많이 한 거야. 가속도도 힘에 비례하잖아. 수평 방향으로의 힘. 가속도도 누가 큰 거야? 나가 더 큰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 나에서 힘을 더 크게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 가속도는 가의 경우가 나의 경우보다 작다 했었어야지. 틀렸잖아. 어차피 운동을 오른쪽으로 하는데. 상자를 당기는 힘이 한 일량은 같지 않지. 가는 F' 곱하기 S. 나는 그냥 F 곱하기 S. 물체의 속도는 나가 가보다 크지. 그렇지. 가속도가 크니까. 또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답은 디귿. 3번. 보니까 사람이 뒤에서 밀어가지고 뭐 한 거야? 일을 한 거 아니야? 한 일을 했기 때문에 속도가 뭐 했어? 증가한 거잖아. 근데 일을 얼만큼 했대? 일을 4,000줄만큼 했대. 4,000줄만큼 했으니 운동 에너지도 4,000줄만큼 증가했겠지. 그러면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잖아. 우변, 에너지 변화량. 좌변, 한 일의 양. 그지? 그럼 요거 1000이니까 4니까 V는 얼마? 2네. 그럼 V는 얼마? 2m/s. 10초에 2m/s 증가했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가속도 0점이 가능하지. 쌤 저는 n분의 f로 구하고 싶은데요. 그것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f 구해서 갈 수도 있고요. 10초일 때 자동차 속도는 구해놨잖아. 2m/s.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면적이 이동 거리인 건 다들 알고 있지? 면적 얼마? 10m. 맞아. 야 근데 1의 양이 1차원적으로 f 곱하기 이동 거리가 1의 양 아이가? 그러면 지금 f 얼마? 몰라? 근데 이동을 10m 했어? 그래가 나온 게 몇 줄? 4,000줄이다 이 말이잖아. 그지? 그러면 F는 얼마가 되는 거야? 400N이 돼야 되니까 디귿은 틀렸네. 고쳐라. 400N. 답은 기억니은. 됩니까? 4번. 야 그냥 그림만 봐도 12N의 힘을 줘가지고 밀고 있잖아. 그러면 12N의 힘 줘가지고 3m를 밀었으니까 뭐가 나왔어? 한 일의 양이 나온 거잖아. 36줄. 그리고 눈에 강조하지만 이 한 일의 양만큼 뭐가 변하더라? 운동 에너지가 변하더라. 요 V 구해보자. 2분의 1 질량 6 나중 속도의 제곱 빼기 2분의 1 질량 6 처음 속도의 제곱. 이 식을 만족하더라. 우변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니까. 됩니까? 요게 얼마냐? 4, 24, 12 넘기면 48. 맞죠? 그러면 16이니까 V는 4네. 그래서 도착 시 속도는 이렇게 4m/s. 자, 근데 질량이 6이잖아. 지금 그냥 그림에. 힘이 12잖아. 야, 질량과 힘이 주어졌으면 그래도 가속도는 구하고 가야 되지 않냐? m분의 f. 얼마야? 2. 가속도는 2. 가속도가 2인데 속도가 2에서 4가 됐으면 얼만큼 변한 거니? 2만큼 변한 거잖아. 몇 초 걸렸구나? 1초 걸렸구나도 사실은 캐치가 가능하죠. 그렇잖아. 가속도가 2인데 속도가 2만큼 변했으니까. 가속도 2. 오케이. 한 일 여기 있잖아. 36. 오케이. 야, 한 일이 36이면 에너지도 36만큼 증가해야지. 그렇지 않아? 지금 우리 그거 배우고 있는 거잖아. 틀렸잖아. 고쳐. 36. 3m 이동의 속도 구해놨잖아. 4. 야, 속도가 증가하는데 운동량인들 증가 안 하고 되겠니? 증가한다. 맞잖아. 답은 몇 번? 옳지 않은 건 3번. 됐어요? 자, 보니까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 나왔습니다. 물론 뭐 면적 구하면 이동 거리. 기울기는 뭔데 얘들아? 시간당 속도 변화량. 근데 내가 이제 늘 강조했던 게 A가 나오면 A랑 F는 무슨 관계이다? 비례 관계이다. 그래프 다시 한번 보세요. 값 구하지 말고 모양만 봐. 기울기 A가 크나 B가 크나? A가 크잖아. 힘은 A가 크나 B가 크나? A가 커야지. 가속도가 A가 크니까. 그러면 바로 나오잖아. 작용한 힘은 A 구간이 B 구간보다 크다. 됐어?
자, 이제 이거 가지고 뭘 구하려고 하냐면 각각 A 구간과 B 구간에서 한 일을 구하려고 하거든. 자, 이미 기억에서 힘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면 기울기 구하면 힘의 비를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각각의 면적을 구해가지고 곱해가지고 일의 양을 구했다. 답은 나올 거예요.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풀이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 A는 속도가 0에서 2V 됐지. 그때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A 구간에서 한 일의 양. B 구간은 2V에서 3V 됐잖아. 그러면 속도 증가했잖아. 또 증가한 운동 에너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B 구간에서 한 일의 양인 거잖아. 지금 우리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 에너지 변화량이 일의 양이다. 그걸로 가야지. 2분의 1 질량 m 나중 속도의 제곱 빼기 이건 쉽네. 처음 속도가 0이니까. 그러면 한 일의 양은 얼마가 되는 거야? 2m v제곱이 되는 거고. B 구간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3v의 제곱 9v 제곱 빼기 2분의 1 m의 2v의 제곱 4v 제곱 계산하면은 2분의 9 빼기 4니까 2분의 5 mv 제곱. 결국 요 값하고 요 값을 비교하면 누가 1 많이 했는지 나오네. 누가 1 많이 했어? B가 1을 좀 더 많이 했네. 뭐만큼? 딱 2분의 1 mv 제곱만큼 1을 더 많이 했네. 요걸 원하는 거잖아, 이 문제는. 한 일은 A 구간이 B 구간보다 크다. 틀렸습니다. 누가 큽니까? B 구간이 더 큽니다. 어차피 얘들아 그 인류는 이거 아이가? 한 일의 양을 T로 나누고 이것도 한 일의 양을 뭐 T로 나누니까 인류를 누가 더 커야 됩니까? B가 더 커야겠죠. A 구간이 B 구간보다 크다. 틀렸습니다. 누가 더 큽니까? B 구간이 더 큽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오늘 사실 배운 거 딱 하나입니다. 에너지 변화량은 한 일의 양이다. 그것만 딱 잡고 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 두 대가 같이 움직이면 어떤 게 같고 어떤 게 다른지를 비교하라고 했었잖아. 그지?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을 한대. 그리고 출발선에서 결승선까지 거리도 똑같잖아. 그러면 F가 같고 S가 같은 거잖아. 결론. 자동차에게 해준 일의 양이 똑같은 거지. 그러면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똑같은 거지. 그런데 A와 B가 출발했잖아. 출발. 동시에 출발. 그러면 똑같이 에너지 얼마? 제로. 그래서 똑같이 운동 에너지 증가했으니까 A 자동차 도착 시 에너지나 B 자동차 도착 시 에너지는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겠지. 이건 기본이잖아. 그 다음 힘이 똑같지. 문제에서 A의 질량은 B의 2분의 1배이다. 요거 M이고 요거 몇 M이라는 거야? 2M이잖아. M이 언급됐고 F가 언급됐으면 자동으로 A를 언급해줘야지. A는 M분의 F. M분의 F, 2M분의 F 몇 대 몇인 거야? 2대 1인 거야. 누가 먼저 도착하겠어? 당연히 A 자동차가 먼저 도착하겠지. 가속도가 크니까. 자, 답 찾아보자. 에이? 근데 야야야. 어차피 S 이퀄 2분의 1 AT 제곱 맞니 얘들아? 응, 요거 맞지? 근데 문제에서 결승선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이렇게 얘기했거든. 어차피 요거 똑같지 않니? S 똑같지? 그 다음에 요거 둘의 관계를 묻는 거 맞지? 절대 2분의 1 안 될 것 같은데. 제곱이 들어가 있는데 되겠니? 그러니까 가속도가 몇 대 몇이니 지금? A 대 B가 2대 1이잖아. 그러면 T 제곱이 1대 2가 되니까 T는 1대 루트 2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1대 루트 2니까 얘가 T초 걸리면 얘는 몇 초 걸린다? 루트 2T초가 걸린다. 이렇게 가는 거죠. 고치세요. 틀렸습니다. 루트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루트 2분의 1배.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결승선에서의 속력이거든. 얘들아. 이런 거잖아. 지금 봐봐. 자,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A의 제곱이 뭐란 얘기야? 이거란 얘기 아니야 지금? 똑같지? 2분의 1 몇 M이냐? B는 2M이잖아. VB의 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2.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럼 갖다 해버리면 되잖아. 두 개를. 2분의 1 날라갈 거고 M 날라가니까 결국 어떤 식이 나오는 거야? 2 VB의 제곱은
VA의 제곱이니까 루트 2 VB는 VA 이렇게 가면 되잖아. A가 B에 맞네. 루트 2배 정확하네. 오케이. 맞는 말 이런 식으로. 항상 이런 걸 잘해야 됩니다. 탁탁 적어가지고 완벽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결승선에서 운동 에너지는 서로 같다. 말 바꾸면 받은 일의 양은 서로 같다. 이렇게 가는 거지. 이미 얘기했잖아 처음부터. 그래서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답 뭡니까? 니은하고 디귿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요까지 하고 안 푼 거 다 풀어서 요거 10 맞네? 18, 19, 20, 21, 21번까지 풀어오면 되겠네. 풀고 시험 칠 거니까 공부 좀 해오고. 됐지? 요까지 합시다.